신천지 교회에 갔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공지가 초기에 내려왔어요. 먹을 거 잘 못 먹고 잠잘 걸 잘 못 자요. 그래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해서 실제로 저기도 많이 봤지만 툭 하면은 좀만 추워지거나 이러면 신천지에 제대로 세뇌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서 탈퇴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아이가 그렇게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만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에 대해서는 신천지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동인 것 같아요. 뭐 국가에 사과하거나 국민들한테 사과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만이 구원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통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면서도 정부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내부 규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죠. 왜냐하면 이만희 씨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장해왔냐 하면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왔는데 교회에 기록된 대로 다 나타나야 언론에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우한에 신천지 교회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거짓말을 친 거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상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입지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느냐, 최초 감염이 어디서 벌어진 거냐에 관련된 그 토픽이 우한 관련된 문제예요. 우한 신천지 교인이 국내에 들어왔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한에 신천지 교인들 357명이 있어요. 근데 활동 잘 안 해요. 제가 최초 제보했던 게 어떤 거냐면 대구 신천지 교회 안에서의 제보였어요. 대구 신천지 안에 있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어떤 공지가 내려왔냐 하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갔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공지가 초기에 내려왔어요. 최초 31번 확진자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는데 이 31번 확진자가 드러나면서부터 7,000명이 넘을 때까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 확산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신천지 지도부의 정보 공개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끼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천지에게 문제가 있다. 신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기서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 먹을 거 잘 못 먹고 잠잘 걸 잘 못 자요. 그래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해서 실제로 저기도 많이 봤지만 툭 하면은 좀만 추워지거나 이러면 감기가 걸리고 이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신천지에서 공지가 내려왔어요. 그런 언론들의 연락이 있으면 접촉하지 말라고. 신천지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포섭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명백히 잘못된 범법 행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천지 현직인이 얘기했을 때 신천지라는 조직이 갖게 될 그 파장이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직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언론과 접촉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안에서 만약에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파되기는 굉장히 완벽한 조건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한정돼 있고
그 신도들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바닥바닥 붙어 있어요. 거의 무릎이 닿을 정도로. 그래서 그 한 공간을 빼곡히 있고, 그다음에 교회 설교할 때나 뭐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창문을 닫아놓거든요. 아마 초기에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했겠죠. 뭐 예의다 뭐다 하면서.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명 감염자가 나와서 그게 빠르게 퍼지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한국에서 신천지란 종교는 신흥 종교로서 기성 기독교에 의해서 이단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오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이단이란 종교 내에서 종교 활동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그 다니는 교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꺼려지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본인들은 그 어떤 신자들의 리스트를 숨기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숨기면 숨길수록 더 이 코로나는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켰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됐던 검찰이 됐던 외부에서 신천지를 조사하게끔 하지 않는 게 그게 신천지의 당면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이나 연예인이나 되게 중요하게 관리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도 신천지 안에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왜 리스트를 없애버리냐 보다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내지는 증거를 인멸했다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천지 교인들이 포섭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나 개인 인적사항을 받아오잖아요. 이거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취합을 합니다. 검찰 압수수색 있기 전날인가? 기자회견 전날인가? 텔레그램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포섭 대상자들의 인적사항들 취합했던 걸 다 지우라는 그 공지가 있었어요.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감염병의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만약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이름이 언론에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 활동, 연예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내부적인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좀 리더격인 신도들을 평소 때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했다가 막상 이런 일이 터지고 이 신천지가 코로나의 핵심이 되니까 그것을 내놓으러 갈 때는 오히려 그런 본인들의 어떤 피해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꺼리는 그런 모순적인 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좀 분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신천지가 재정을 어떻게 얻냐 하면 대부분 재정을 얻는 수입원이 교인들의 헌금이에요. 근데 이 헌금들을 이만희 씨 맘만 먹으면 대규모 재산으로 축적할 수가 있고, 또 이만희 씨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자가 됐어요. 다 100억대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금전적인 어떤 재산 착복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조사가 들어가면 걸릴 건 너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률상 그 신천지 신도 명부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숨기거나 아니면은 위조해서 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그런 그 언론 보도를 낸 적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을 이루어낼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회의적인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곳에서 이제 수원지검에다가 고발장을 넣은 거죠. 압수수색을 요구한다고. 근데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 신천지 고위 간부 중 한 사람이 이제 200억대 횡령의 정황이 의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신천지 지도부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그러기보다는 아마 좀 총선 이후에 신천지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검사는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가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천지 지도부의 어떤 횡령이나 배임 의혹들이 이제 규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종교 자유의 핵심인데, 그 핵심되는 것을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한국에는 다가오는 4월 15일 날 그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의 그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서 1000만이 넘는 굉장히 많은 유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을 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종교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경우에는 그것이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기들한테 표를 찍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종교적 행사의 자유에 있어서 그 집회를 하거나 하는 것을 못하도록 명령 내리는 것을 정치인들이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의 규모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 규모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그 인원 규제나 이런 것을 넘어서 특정 교회를 지칭을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규제란 것은 규제 방식 자체가 뭔가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은 하루에 한 300에서 400통 정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내 가족이 사실 신천지 멤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문의가 대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집단 자체가 자기 가족들도 모르게 거기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갑자기 막 감염, 방역을 한다거나 막 정부에서 와서 치료를 권하니까 가족들이 놀란 거죠. 신천지였냐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가족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전화를 주시는 거죠. 이건 저희 상담카드인데 기본. 그날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청소년 기관에서 청춘들을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는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청소년 센터에 있는 사람들로 가장한 신천지 사람들이 저를 심리 상담이라는 도구로 데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2016년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2019년에 탈퇴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만 기간이랑 그 전도 총 기간 합치면 3년 있었고, 그리고 신천지 입교 기간만 생각하면 2년 반 정도 있었어요. 이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서 전도된 사례라고 하면, 저는 길거리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됐거든요. 그거를 노방 전도나 개척 전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됐고, 처음에 이제 크리스천 연극 동아리라는 데서 나왔다고 이제 길거리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관계들 원만하지 않고 취업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압박도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거나 이런 거를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신천지 내부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달한 집단이고, 성경을 우리가 제일 잘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보건방만 6개월을 했고요. 사실 보건방은 친해지고 이 의심을 최대한 없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센터는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의 과정입니다. 만약에 센터에 60명이 있으면 30명은 이미 신천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건데, 이 방식을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다 이제 가져와서 신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인을 속여도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단 말입니다, 이만희 씨가.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신천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신천지가 1984년부터 이 조직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직의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2000년부터 모략을 시작했고 그 모략의 방법이 전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신천지 인구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쭉이요. 지금까지. 모략이라 거짓말 할 수 있는 구실로 생각하죠. 여기서 한 문장 읽고 또 넘겨가서 여기서 한 문장 읽고 이렇게 짜맞추기식을 하다 보니까 걔네가 원하는 대로의 그 길이 나오는 거죠. 저에게 접근할 때는 이제 기자를 사칭해서 잡지 회사 인터뷰를 하겠다고 저한테 접근을 해서 저는 그 계기로 신천지 빠졌습니다. 신천지 들어가서는 이제 7개월의 신천지 정식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거를 마쳐야 신천지 입교할 수가 있고요. 그걸 마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신천지 전도 교육을 받았던 건데 신천지 전도 교육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주 사람이 녹초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 연기 훈련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이 연기 훈련을 마스터할 때까지, 그러니까 멘트 훈련을 받고 이제 거리로 사람을 내보내요. 그럼 제가 서울대생도 연기를 해봤고, 뭐 기자 연기도 해봤고, 다양한 연기를 해봤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고요. 제가 신천지 안에 있었을 때 느꼈던 이만희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격의 인물로 생각이 됐습니다. 거기서 세뇌를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에 제대로 세뇌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서 탈퇴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걸 나오려는 엄두를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단계별로도 그 입막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정을. 아이가 그렇게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다 크고 멀쩡한 자식이 계속 부모님을 속이니까 아빠하고 정말 얘가 왜 이러지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 이제 실망을 하니까 이제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고 지금 와서는 우리 딸이 그때 아팠었구나. 엄마 아빠가 미워서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는 네가 그렇게 해야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족쇄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올 1월 달에 신천지에 있는 걸 알았어요. 1월 말경에 알았는데 그거를 알고 난 뒤부터 저희들 집에 있는 삶은 거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이건 하루빨리 구제를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조금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렇게 전도했던 그 죄책감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고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양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뭐 고위 관계자들 정말 많고요. 정보 관계자들 정말 많고 고학력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그 안에서 열성적으로 일할 사람, 인재들이 많이 필요해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탈퇴자들, 저희와 같은 또 탈퇴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알게 되셨다면 너무 색안경 쓰고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운이 좋아서 자신은 가지 않았지만 옆에 피해자가 있다면 따뜻하게 같이 다시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해서 다시 같이 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인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